안녕하세요, 여러분. 깡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곱근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소관계라고 하는 건 결국에 크고 작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제곱근에서는 어떤 게 크고 어떤 게 작은 거야? 라는 걸 따지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정사각형을 하나 그려놨는데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하고 3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사각형이야. 그럼 2하고 3은 너무 쉽잖아. 대소관계 3이 더 큰 거지. 그런데 넓이를 비교하고 싶어. 그러면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더 큰 정사각형의 넓이가 더 크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나오면 어떨까요? 4보다 9가 더 크잖아. 더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더 크지 않겠니? 라는 거죠. 넓이가 작아지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2와 3일 터이니 9가 더 넓이가 크다면 당연히 한 변의 길이 또한 더 길겠지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런 수는 어떨까요? 5하고 10이 있대요. 5하고 10은 비교를 하면 10이 더 큰데 당연히 한 변의 길이가 10이 더 길겠지라는 거죠. 그런데 한 변의 길이를 제곱수가 아니어서 한 번에 구하기가 어려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거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하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렇게 될 것이고 x의 제곱이 5가 되므로 x는 플러스 루트 5와 마이너스 루트 5잖아 라고 우리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x는 양수이기 때문에 길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므로 플러스 루트 5를 의미하겠죠. 따라서 루트 5는 넓이가 5인 정사각형의 양의 제곱근이 되겠죠. 또 넓이가 10인 정사각형의 양의 제곱근이 이 10의 한 변의 길이가 될 거예요. 따라서 루트와 루트 10 당연히 넓이가 큰 애들이 길이가 루트 5보다 더 길겠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다고 합시다. 한 변의 길이가 누가 더 길어요? 당연히 직관적으로 보시면 되겠지. 루트 5와 루트 10 중에 루트 10이 더 길죠. 그럼 그 얘기는 이것의 넓이는 루트 5의 제곱이 될 것이고 또 정사각형의 넓이는 루트 10의 제곱이 될 것이니 이 넓이를 비교했을 때도 당연히 길이가 긴 아이가 넓이가 더 넓을 거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루트가 없을 때 5하고 10의 대소관계가 이러하면 루트를 씌워도 동일하다는 얘기인 것이고 루트와 루트 10의 대소관계가 이러하면 루트를 벗기더라도 어떻게 된다? 루트를 벗겨도 대소관계가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자, 하고 싶은 이야기. 자, 두 정사각형 이것의 넓이를 AB라고 하면 AB는 넓이이므로 양수가 될 것이고 자, 이것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다면 이것의 한 변의 길이인 루트 A와 루트 B의 대소관계 또한 동일할 것이다. 또 루트 A와 루트 B의 대소관계가 이러하다면 이것의 넓이인 A와 B의 대소관계 또한 다음과 같을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결국에는 A, B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아? 그러면 루트 CO도 동일해 라는 거지. 또 루트 A와 루트 B의 대소관계가 다음과 같아? 그러면 루트를 벗겨도 똑같아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볼게요. 그러면 1, 2, 3, 4 다음의 대소관계는 다음과 같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루트를 씌워도 대소관계는 동일하겠죠. 루트 5, 당연히 루트 7, 루트 7이 더 클 것이고 다음과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값은 1이고요. 2, 3, 4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은 뭐가 될까요? 사이에 있는 값들은 1점 몇몇몇몇이 되겠지.
또 여기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은 2점 몇몇몇을 추리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은 3점 이런 소수점을 갖겠지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7이 도대체 어느 정도 있는 수일까라고 우리가 고민할 수 있어요. 루트 17. 그러면 루트 17은 루트 16과 루트 25 사이에 있잖아. 왜냐면 17이 16과 25 사이에 있으므로. 맞나요? 그러면 루트 16은 4가 될 것이고 얘는 5가 될 것이어서 루트 17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4점 몇몇 몇몇이 되겠지라는 거죠. 따라서 이 4점 몇의 정수 부분은 4가 될 거야 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당연히 소수 부분은 루트 17에서 정수를 뺀 나머지가 될 것이고요. 그럼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모 안에 대소관계를 써 넣어줘 라고 했어요. 자, 1번에 루트 3, 루트 7. 우리 했죠? 근호가 있어. 근호가 있는 것은 루트 3, 루트 7의 대소관계는 뭔진 모르겠지만 얘는 3과 7의 대소관계와 동일하잖아 라는 거죠. 같잖아 라는 거죠. 따라서 루트 7이 더 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0.2와 0.4의 대소관계와 동일할 거죠. 자, 3번 넘어갈게요. 루트 2분의 1과 루트 3분의 1. 예, 우리 알고 있잖아. 양수라면 근호를 떼고 2분의 1과 3분의 1의 대소관계로 동일한 거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4번으로 넘어가서 루트 8과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호가 있는 것끼리 비교하는 거고요. 또 근호가 없는 것은 없는 것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어요. 그죠? 따라서 이 3을 루트 8을 제곱을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제곱근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3을 제곱근을 씌워주도록 할게요. 3은 루트 3의 제곱과 동일하고 루트 9와 같기 때문에 루트 8과 루트 9의 대소관계는 8과 9의 대소관계와 동일하겠습니다. 또 루트 6분의 1을 제곱근을 없앨 수 있는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3분의 1을 루트 3분의 1의 제곱으로 다시 제곱근을 씌워주고요. 루트 9분의 1과 같겠죠. 따라서 9분의 1과 6분의 1의 대소관계는 6분의 1이 더 크죠. 따라서 자, 이것의 3분의 1과 루트 6분의 1의 대소관계 또한 동일하겠습니다. 6번이에요. 음수가 나와서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이 있어요. 그러면 음수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더 작은 수잖아. 그지? 이것의 절대값을 따졌을 때 이것의 절대값이 더 클수록 그지? 반대로 음수는 더 작은 수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을 비교하면 되는 것이고 그죠? 자, 이것의 절대값은 3이 되고요.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7이 되므로 이것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7이 더 크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7보다 더 크고요. 그리고 루트를 씌우면 이 값이 이렇게 동일하겠죠. 되셨어요? 7번으로 넘어가세요. 이 음수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봐봐. 예를 들어서 1, 2, 3 이렇게 되고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3.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얘는 루트 1, 루트 2, 루트 3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거지. 루트 0은 0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이게 아니지.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되는 거지 비교가. 얘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될 거고요. 또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대조 비교를 할 때 이걸 따지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의 대소관계는 결국에는 뭐와 동일하다? 마이너스 2분의 3과 마이너스 3분의 2의 대소관계와 동일하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따지는 거야? 절대값이 큰 것이 더 작은 거잖아. 그럼 절대값을 따져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의 절대값은 2분의 3일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2의 절대값은 3분의 2가 되고요. 그러면 2분의 3과 3분의 2를 비교할게요. 6으로 통분을 해주면 6분의 9가 될 것이고 6분의 뭐가 되죠? 4가 되죠. 절대값이 이 값이 더 커요. 그럼 절대값이 더 큰 수가 여기죠. 절대값이 큰 것이 더 작은 수가 되는 거지, 음수에선. 따라서 절대값이 큰 게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그리고 루트를 씌웠을 때 이렇게 동일할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정답이. 자, 8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9와 같고요. 또 루트 7과 루트 9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요.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9면 마이너스 루트 7에 마이너스 루트 9의 대소관계는 뭐와 같다?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9의 대소관계가 동일하다. 그런데 절대값이 더 클수록 작은 수이므로 마이너스 7이 더 큰 수가 될 것이고 루트를 씌워도 대소관계는 동일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을까요? 9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두 문제 더 남았습니다. 9번에 부등식 다음을 만족하는 부등식에서 자연수 x를 구해줘라는 거죠. 자, 부등식 다음을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자, 우리는 어떻게 비교하고 싶죠?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정수는 정수끼리, 그리고 루트를 근호를 씌운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하고 싶어요. 따라서 루트 x가 어떤 값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루트 10의 제곱이 돼서 루트 100이 되는 거죠. 따라서 루트 100보다 작다라고 써줄 수 있을 거고요. 자, 자연수 x라고 했기 때문에 x는 우선 양수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근호를 벗긴 것과 동일하더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x는 100보다 작은데 작거나 같은데 자연수야 라는 거죠. 그러면 100보다 작은 자연수는 1부터 100까지가 되겠죠. 따라서 100개가 되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부동호가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3은 루트 3의 제곱이랑 같고요. 루트 3의 제곱은 9가 되고 5는 루트 5의 제곱이어서 25가 되는 거죠.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4 그리고 루트 25가 될 거고요. 자, 양수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근호를 풀러도 대소관계가 동일하다라고 써줄 수 있을 것이고요. 양변의 4를 빼주면 되겠죠. 양변의 4를 양수를 빼주면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가 않고요. x는 5보다 크고 21보다 작겠습니다. 따라서 x는 21에서 5를 뺀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16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또 다양한 문제로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